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희승입니다. 먼저 명덕외고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첫 발을 내디딘 만큼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궁금해할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명덕외고 시험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 명덕외고 국어시험의 특징, 최신 경향은 어떠한가? 세 번째,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올바른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준비해봤고요. 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현재 EBSI 국어 영역 강사입니다. 그래서 EBS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아마 한 300강 이상의 강의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과나무 목동 강서관에서 명덕외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궁금하신 점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명덕외고 시험이 어렵다, 치열하다, 내신 따기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제가 2022학년도 국어, 1학년 국어와 2학년 문학 시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평균은요 86.2입니다. 다소 높죠? 이건 시험 문제가 막 쉬웠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일단 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좀 높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준 편차를 보셔야 됩니다. 7.9 그리고 9.9로 보이시죠?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자리 숫자라면 우리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평균 중심으로 모여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는 숫자가 10점 얼마이고요.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에는 20점 얼마예요. 그런데 한 자리 수치라면 굉장히 내신 따기 어렵고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 옆부분입니다. 성취도 분포를 보시면 A의 경우가 90점 이상, B의 경우가 80점에서 90점 사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A는 40%의 학생들, B는 47%의 학생들이 있죠. 합치면 이 학교에는 지금 80점 넘는 친구가 무려 약 90%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국어 몇 개 틀렸어? 나 3개 틀렸어. 너는? 난 4개 틀렸어를 전교생의 90%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2점, 3.4점, 3.6점, 배점을 어떤 걸 틀렸는지에 따라서 틀린 개수가 같아도 등급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구나. 2학년 때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80% 이상의 친구들이 8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평가에서 이제 고등학생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 고작 10명한테 주어지는 거고요. 2등급, 27등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점과 89점 사이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이게 1점 차이인데 20명도 넘는 친구들이 밀집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다 보셔야 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명덕외고 국어시험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실수가 곧 실력이 되는 그런 학교구나. 그래서 누가 덜 틀리느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 평가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는요, 선택형 28문제, 서답형, 서술형 2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90점, 배점으로 해서 반영하면 이렇게 되고, 서답형은 10점, 5.5점에서 10점, 2.5% 해서 합산하면 25%가 됩니다. 기말도 같습니다. 25%. 합치면 중간기말로 50%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 50%는 수행평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 100%가 되고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퀴즈입니다. 자, 이 중에서 변별력이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등급을 가를까요? 서술형이요? 그럴 것 같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명덕외고에서는 서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대략 여기서 나올 거야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학원에서도 훈련시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틀리는 학생 많이 없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선택형, 즉 객관식 시험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객관식 시험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우리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릴까 제가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요, 1년 동안의 시험 범위 이렇습니다. 쭉 한번 화면 멈추시고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처음 보는 문학 작품들이 있다.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명덕외고는요, 세계 문학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시중에 자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학생 혼자만의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문학이 들어간다는 점이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비교적 골고루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명덕 외고는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영역을 균등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더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제가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도 문법입니다. 여기서 등급이 1차적으로 변별이 돼요. 자, 어느 정도로 고난도냐? 우리 보통 1학년들 어렵게 내면요, 2학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명덕 외고 선생님들은요, 3학년 수준으로 내요. 혹은 그 이상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학기 중간고사 중세문법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세 너무 어려워하죠. 그런데 문제 수준 한번 보세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에 비문학 지문으로 의문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적인 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문으로 6개, 2개, 총 8개의 예시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거 풀 때요, 이것도 읽어야 되고 이거 지금 다 분석해야 되죠. 하나를 풀 때, 1번 풀 때 한 개를 보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보고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출처가 어딜까요? 네, 고3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비책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은요, 우리 명덕 외고 고3 수능 기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 놓으시고요. 겨울방학 때 무조건 1학기 문법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개념 공부하면서 수능 문제 풀어주는 거 필수고요. 더 나아가서 특목 자사고 수준의 깊은 수준의 문제로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겨울방학이 시간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끝까지 깊이 있는 문제 풀어주셔야 나중에 내신 기간 됐을 때 좀 수월하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문법은 다행히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조금만 부지런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신다면 1등급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보기 유형 중에서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급을 가르는 2차 변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사실 보기 유형은요, 명덕 외고의 경우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외적 증거를 주는 경우. 즉, 내가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외적 증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분석을 해줘야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유형은요, 독서 지문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읽고 분석해서 선택지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외부 지문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다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연계 지문. 즉, 주제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소재의 상징성이 유사하든지 기존에 미리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예상을 못하게끔 연계율이 없는 0%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명덕 외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둘 다 나오는데 최근 들어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2023년도 첫 시험, 첫 문제 1페이지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이건 노래, 그죠? 노래 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명덕 외고 선생님들의 출제 방향,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연계가 가능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낯선 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객관적 독해하고 선택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이거 기르게 하고 싶어서 지금 출제를 한 것이죠. 그러한 기조로 완전 낯선 이런 시들 계속 그 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시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 대비책. 자, 일단 보기 유형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28문제 중에서 평균 15문제가 보기 유형입니다. 얼마나 읽어야 될 게 많겠어요. 따라서 시간 분배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수능형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따라서 비내신 기간에 낯선 시에 대한 수능 독해 훈련 꾸준히 선생님과 함께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선택지 구성을 한번 뜯어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작품에 대한 공통점을 물을 때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문학 개념어를 사용하여 묻습니다. 따라서 이 문학 개념어가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또는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상어와 혼동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설이란 말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역설법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주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해 줘야 되고 또는 대꾸법, 내가 이론적으로 개념은 알고 있어도 실제 문제에서 대꾸법이 쓰였는지 적용할 수가 없으면 이건 또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학 개념어는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전시가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학기 때 고전시가 등장하게 돼요. 따라서 여름방학 때 배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명덕고에 가는 친구들은요. 겨울방학 때 고전문학 해주셔야 됩니다. 커리큘럼 확인하시고요. 고전문학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커리큘럼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금 걸러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험부터 출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은 시조와 가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하셔야 됩니다. 즉 고전 어휘 외울 거 외워주시고 그리고 주제별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명덕 외고의 국어시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실수가 실력이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세 가지들 있죠. 첫 번째 제가 1차 변별이 뭘로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고난도 문법으로 된다 그랬죠. 고3 수준까지 깊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 2차 변별은 무엇으로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보기 유형, 낯선 시에 대한 해석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수능적 독해 꾸준히 해주신다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고전시가까지. 정확한 출제 경향을 알고 그에 맞춰서 겨울방학 때 대비를 해주시면 크게 점수 확보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명독 외고의 국어시험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그래야지 실수 없고 덜 틀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보다 확실한 대비책, 가장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네, 제 수업에는요, 앞서 말했던 명덕 외고의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해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 시험 준비하고요. 그리고 비내신 기간에는 아까도 말했듯 수능적 독해 훈련, 수능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 2학년을 3학년까지 데리고 올라가 보니까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EBS 연계가 거의 한 200작품이 넘기 때문에 그거 하기에도 사실 3학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1, 2등급 맞추기에는 지금 고1, 2 때를 활용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수능 기본 닦으셔야 되고 2학년 때는 수능 실전 훈련을 해서 1, 2등급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커리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왔었고요. 자, 구체적인 윈터 명덕 외고의 수업은요. 첫 번째, 문법. 문법은 개념 필수고요. 필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기출 문제, 세 번째로 자사고 특목고 문제까지 해서 100문제가 배운 것 뒤에 이렇게 100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주겠다. 자, 두 번째 문학이죠. 문학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 시험 문제의 문학 시험의 거의 80%, 90%가 문학 개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확실한 이해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변별은 등급은 낯선 시 분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낯선 시를 수능적으로 어떻게 독해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전시가, 시조와 가사에 대한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워크북 한번 보시면요. 수업 연계 해석, 문학, 독서, 문법 다 있습니다. 독서도 중요하죠. 과제로 매일매일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독서 구조도 분석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것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 분석도 하면서 그런 시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어휘 한번 보시면 문학 필수 어휘 뿐만 아니라 독서 배경 지식 어휘도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책자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에도 반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2 수준의 모의고사가 1회분씩 나가서 모의고사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자,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하는 친구 거 말고 평균치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친구 기억납니다.
저와 3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국어를 유독 못하는 거죠.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국어에 큰 구멍이 나 있고 특히 문학 쪽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문제냐? 우리 문학을 풀 때 사고의 결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A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A를 A-라고 말했을 때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이다로 읽어줘야 되는데 A를 B라고 읽어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른 학생들. 이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사고를 교정했냐면요. 일단 문제 풀 때 제 그 과제에는 전부 다 오답 분석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오답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사고 구술을 해야 해요. 그 친구 묻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3번 같다, 3번 이렇게 했던 친구라는 거죠. 직접 자기의 사고를 지문 보면서 이렇게 끌어오면서 적어가니까 우리 학생이 적으면서 자기 사고 피드백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 내 사고가 조금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사고 교정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야 생각의 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출제자의 방향과 같아집니다. 네, 그게 목표입니다. 또 이 부분은 낯선 시를 분석하는 방법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1번 뭘 하고 2번 뭘 하고 3번 뭘 하고 표시하고 쭉쭉쭉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3일차거든요. 3일차. 저랑 만났을 때 3일차인데 2일차 때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3일차 되니까 완전히 감을 잡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볼 때 시적 대상 나오면 체크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대비적인 시어 나오면 체크하라고 했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내고 내용적인 부분의 분석, 표현법적인 부분에서의 분석,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서 옆에다가 적어줬습니다. 네, 누구나 낯선 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이 아닌 논리적 접근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서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 사례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는 표시를 안 하면서 읽으면 안 되냐고 물었던 친구입니다. 선생님 그냥 읽으면 되지 왜 동그라미 세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우리는 지금 시험용 독서를 하는 중이고 너가 읽는 것은 그냥 읽기가 아니라 아마 보기일걸? 너 지나가다가 사람들 보지. 그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기억할 수 있어? 기억 못하지. 이게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용 읽기를 위해서는 파악해야 될 것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읽기 방법의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체화할 수 있도록 계속 과제로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과제로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집단들의 이런 수준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신 전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제 결과, 복습 테스트, 전반적인 사항 전부 다 학생, 학부모 문자로 매주 나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월말 리포트입니다. 제가 월말 되면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쭉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려요. 특히 마지막에 보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 친구는 좀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하면서 피드백이 개개인별로 다 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어서요. 수업 끝나면 국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우리의 교실이 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항상 제가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정리하고 또 과제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과제 샘플도 올리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본인 앨범에 올려주시면 되고 또 이거 반응 좋습니다. 명덕 외고 입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너희 학교 선배님들 지금 서울대 몇 명 갔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올려주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행평가와 관련된 자료, 책 읽어야 되는 것들 이런 자료들, 입시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했던 제 커리큘럼은요. 전부 다 명덕 외고의 국어시험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오게 되면요. 이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일단 수업 전날 과제를 다 해서 제출하고 와야 돼요. 수업은 20분 전에 와서 복습 테스트 응시하셔야 됩니다. 어휘 소책자 어휘집에서 20개 중에 5개 내고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는 전부 다 명덕 외고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문법, 문학 냅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구경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교시는 문법, 2교시는 문학, 끝나기 20분 전에는 과제에 대한 낯선 시 또는 독서에 대한 피드백이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자 혹은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공지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 강조하셨지 하면서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 수업을 듣고 제 설명을 듣고 좀 궁금한 점이 생긴다 또는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강사관에서는 토요일 2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목동관에서는 토요일 6시 반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승이었습니다.